손진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3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조별리그 4차전까지 치렀습니다. 지금 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K리그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 순서대로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먼저 2조에 속해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 자 무암통이 이렇게 강한 팀이었나요? 무암통이 잘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 공격형 미드필더보던 송크라신 선수, 네. 그 J리그 진출이 이미 키가 작고 확정이 돼 있는 빠르고 선수인데, 기술이 있어. 축구 잘해요. 그리고 무암통이요, 이 세대별 태국의 최고 스타들을 다 갖고 있는 팀인데, 송크라신 위에는 그 크라이손이라는 선수가 또 있고, 그 위에는 또 티라실 당다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우리 이호 선수, 뭐 일본의 아오야마, 그리고 또 울산에 있던 셀리오 선수, 그리고 저 데포르티보와 뉴캐슬에 있던 또 시스코 선수, 무항통이요 액면가 자체가 그냥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네, 울산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네, 무항통은 피지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이겨야 되는 팀입니다. 네. 네. 근데 울산이 이날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력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2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지금 무항통이 선두가 되면서 네. 2위 가시마가 6점, 울산이 4점, 브리즈먼이 4점인데 울산이 5차전 가시마전에서 지면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5차전 경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이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공수 간격이 너무 넓고 간격이 넓다 보니까 긴 거리에서의 어떤 패스 플레이를 하다가 미스가 많이 나오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커팅도 많이 당하고 역습을 또 노출하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성향들을 보면요. 네. 볼을 다 세밀하고 예쁘게 차는 유형들은 아니에요. 울산의 유형들이. 근데 김동 감독은 기본적으로 4-2-3-1 전형이나 포백 기반한 운영에서 숏 패스를 통한 일단 빌드업 위주의 경기 운영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수 간격, 그다음에 공격 전환 속도, 지금 공격 전환 속도 너무 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향상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선수들의 성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볼을 잘 차는 선수, 잘 찬다는 얘기가 뭐 패스를 잘하는 선수나 볼 줄기를 잘 이어서 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이 울산의 선수 면을 보면. 그래서 선수들의 특성을 좀 잘 살려서 잘 맞는 옷을 입히는 운영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식으로 가면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에서 일단 울산은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송크라신 선수가 굉장히 재간이 있고 정말 본인의 돌파뿐만 아니라 킬패스도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뭔가 울산에도 중원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런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가 꼭 한 명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울산은 거의 플레이를 보면 우리가 현대축구에서 이야기하는 트라이앵글, 이른바 삼각대형을 만들어서 뭔가 유기적인 연계로 풀어가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간격이 넓다 보면은 삼각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각대형을 뭔가 좀 측면 같은 데서도 만들어서 이거를 풀어야지, 전체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가다가 크로스 이 정도 공격 가지고는 피지컬이 좀 앞서더라도 그만큼 무항통을 뚫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지금 울산이 예를 들어 코바 선수와 이종호 선수를 이제 중앙 쪽에 놨을 때 사실은 김신욱 선수와는 좀 달라서 이 선수들은 사실은 머리가 아주 주묵이다라고 볼 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뭔가 아까 숏패스를 기본적으로 추구는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간격이 넓고 삼각대형을 만들지 못하는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세부 전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크로스인데 문제는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도 그거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또 스타일들은 그렇죠.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원에서도 좀 더 재간 있는 선수들이 접근을 해주면서 코바, 이종호와 뭔가 연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질 않고요. 그리고 오르샤 선수가 좋은 날은, 그러니까 울산은 오르샤 선수 개인기에 의존해서 뭔가 그래도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무항통전 같은 경우는 오르샤 선수도 조용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물을 또 못 만들어내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울산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순위표에서 울산이 또 안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가시마 앤틀러스는 무조건 적어도 2골 이상으로는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울산은 이미 무항통에게 승자승에서 져요. 그러니까. 상대 전적을 지금 쥐고 있고, 가시마 앤틀러스에게도 첫 경기에서 울산이 0-2로 패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시마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이기더라도 최소한 2골 이상은 넣고 이기는 쪽으로 울산은 해야만이 그 다음 마지막 날이 그래도 희망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울산이 정말 열심히 해야겠네요. 다음 경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야지 외국인 선수들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폼도 지금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가시마전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잘 컨디션 유지를 해서요.
이 한 경기에 이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울산이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또 잘해줘야 돼요. 이제 네.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바 오르샤, 페트라토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은 경기 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울산이고요. 그런데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F조죠. 네. 네, 사실 호주에서 3대2 승리 소식을 전해준 거는 굉장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네. 올라갈 가능성으로만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또 울산보다도 더 조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황선홍 감독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네. 3패를 당했던 상황에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것을 느꼈겠죠. 지금 상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이석현 3대2. 선수의 아주 네. 멋진 중거리골. 또 대한 선수가 분전해주면서 3대2로 이겼습니다만 현재 일단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라이와 상하이가 9점이고 서울과 웨스턴 시드니가 지금 3점이라는 얘기죠. 남은 경기의 상승 관계를 보면 확률이 한 5% 정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95%는 탈락에 가까이 예, 있다. 상당히 희박하다. 그나마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희망이 있는 게 네. 웨스턴 시드니가 5차전에서 우라와 원정에서 아예 지면서 우라와 원정이 아예 16강 출을 확정을 져놓는다. 그런데 같은 시간 서울이 상하이 원정에서 잡는다. 그것도 한 두세 골 차. 네. 네,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쾌승을 한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경기에서 우라와가 진출 확정되어 온 상황에서 리그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서울 원정이니까. 원정이니까 후보들을 좀 많이 기용을 하면서 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서울이 홈에서 우라와를 대파한다. 그런데 미친 척하고 시드니가 상하이를 또 잡아준다. 잡아준다. 복잡하다. 이러면 이제 네. 득실차를 따지게 됩니다. 네. 득실차가 지금 서울이 많이 불리한데 그렇게 두 경기를 어떻게 해서 잘 치르면 득실차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5%는 있다. 네,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한 5%의 확률이 그러니까 높진 않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물론 다른 시나리오가 있긴 있어요. 5차전에서 웨스턴 시드니가 우라 원정에서 이깁니다. 네. 그리고 서울이 상하이 원정에서 이깁니다. 당연히 이겨야죠. 그거. 네. 해야죠. 그래서 1차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서울이 홈에서 우라를 대파를 하고 웨스턴이 상하이를 또 잡아주면 득실차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네 팀 동률 아니에요? 네. 네 팀 동률, 네 팀 승자승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게 되나요? 복잡해지죠. 네. 이제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0.5%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네 팀이 다 걸려버리면은 골 득실 다득점 어웨이 골 뭐 이제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겨놓고서는 나머지 상황도 다 이제 면밀히 봐야 계산을 됩니다. 해봐야지 네.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네. 서울은 사실 희박하긴 하지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 근데 어찌됐건 서울은 이번 경기를 또 통해서 요즘 황현수, 황기욱 선수를 이제 네, 맞습니다. 주전급으로 또 기용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다듬을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뭐니 해도 마우링요 선수가 이날 잘했거든요. 4차전에서.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마우링요 선수에게 조금 더 꾸준한 기회를 주면서 이 선수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야만 서울이 최근에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날 또 마우링호 선수가 그럴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거는 4차전에 또 서울의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FC 서울이고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차전에서 정말 시원한 승리 소식을 전해줬던 수원. 자,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수원. 어떤가요? 95% 올라갔어요. 2승 2무가 되면서 8점이 됐죠. 선두입니다. 수원은 이제 5라운드가 가와사키전인데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전 최소한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16강 진출 확정돼요. 네. 지금 우리 K리그 4팀 중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제일 높긴 합니다. 수원이 이 상황에서 떨어질 확률은 저는 5%밖에는 되지 않은 게 두 경기를 다 망쳐야 돼요. 정말 그것도 두 경기를 다 망쳐야 돼요. 폭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J리그 팀들 이번에 네 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라와와 가시마가 좀 더 좋은 팀이고요. 가와사키와 간바는 그 두 팀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네. 떨어져요. 그래서 수원이 뭐 홈에서 가와사키 비기는 정도는 여기서 그냥 결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K리그 팀 중에서는 가장 희망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희망적이고 지금 부상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서정원 감독이 원래 하려고 했던 축구가 많이 어긋나긴 했어요. 그러면서 또 공격진들의 어떤 결정력, 또 염기훈 선수의 어떤 체력 네. 저하에 대한 컨디션 저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찾아왔는데 이 경기가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일조했어요. 네. 특히 또 김민우 선수가 지금 복귀를 하면서 왼쪽 윙백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염기훈 선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중요한 경기에 집중을 시킬 수도 있고요. 조나탄 선수도 좋은 득점을 슈팅을 또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박기동 선수와의 어떤 공존
또는 원톱을 다시 들어가도 다미르 선수가 지금 많이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수원에게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전환에 있어서는 이스턴이 물론 약팀이긴 합니다만 좋은 경기 결과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가지 이제 앞으로도 더 필요한 대목은 박기동 선수가 빨리 골이 좀 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떠나서. 조나탄 선수도 사실 좀 기복이 있고 그리고 염기훈 선수에게 최근에 이제 포메이션상 스트라이커 역할까지도 맡겨놨는데 그렇죠. 사실 염기훈 선수가 역대 최고의 도우미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어떻게 보면 염기훈 선수에게 약간 부담되는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좀 조나탄 선수의 어떤 기복 문제라든가 염기훈 선수의 이런 부담 같은 게 해소가 되려면 박기동 선수가 빨리 좀 골 폭죽을 좀 터뜨리기 시작을 해줘야 수원은 여러 가지로 숨통이 좀 더 트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특히 수원은 또 뭐 조원이 뭐 이용래 이런 노장들이 좀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상자들이 빨리 복귀를 해서 김민호 선수는 들어왔고 로테이션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 로테이션이 베스트 11 체제에서 부분적 변화가 되면서 시킬 수 있어야 계속 안정된 원래 쓰려고 했던 3-4-3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패턴 그것이 이제 정비가 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 김민우 선수의 복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방점을 찍었다. 로테이션에 있어서. 네. 네, 좋은 복귀입니다. 네,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우리 수원이 이제 K리그 팀의 자존심을 좀 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계속해서 좀 세워주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제 제주가 속한 H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 유일하게 그 장수가 네. 확정을 올라가는 걸 확정을 지었고요. 4전 전승했습니다. 네. 확정 16강 출 확정이 됐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차전에서 또 패배를 또 기록을 했네요. 그게 이제 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제주가 골 득실은 두 번째인데 왜 제주가 3위예요? 그런데 제주가 3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레이드에게 이제는 상대 전승. 상대전적 승자승이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결과기 때문에 아들레이드와 승점이 같은 한은 제주는 3위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위라는 말씀을 한번 또 정확히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제주가 5차전이 장수 원정인데 이 최용수 감독의 장수가 유일하게 지금 이미 확정을 그렇죠. 지은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수 홈 경기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최근 이제 장수의 상황이 뭐가 있냐면 장수가 놀랍게도 거의 중국 슈퍼리그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성적과는 리그 성적이 너무도 지금 180도 달라진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제주에게 뭐 전력을 쏟을 여가는 전혀 없고 이제는 리그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지경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제 생각에는 이 제주 불러들이는 이 경기에서 그렇게 어쨌든 100%로 빼지는 않겠네요. 가지는 네. 않는다. 그런데 제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들레이드보다 위로 가려면 이제 남은 두 경기를 어쨌든 잘해야 되는데 장수를 장수 원정 이겨야 잡아야 돼요. 돼요. 예, 장수를 이겨야 됩니다. 지금 제주가 전체적으로는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드필더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레이가 진행은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실점했던 패턴들을 보면 키가 큰 센터백이 3명이나 있고 맨디 선수까지 가세하면 그런데도 코너킥에서 실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주지 않아도 될 실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트피스 수비 전술에 있어서의 좀 집중력 부재도 있습니다만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또 뭐 박지포 선수가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넘어져 있을 때 뭐 실점했던 패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지 않아도 될 실점들이 수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만 지금 실점했던 패턴들에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대비를 할 수 있으면 현재 전력으로는 이 조에서 제일 강하다고 보여져요. 제주는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수비에서의 어떤 문제점 드러나는 부분들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아들레이드가 4점이고 감바가 3점인데 감바와 아들레이드가 맞대결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쪽이 이기건 아니면 뭐 무승부가 나더라도 제주가 장수를 못 이기게 되면 제주도 마지막 날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가능성이 그래서 큰 거죠. 그러니까 감바 아들레이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주가 장수에게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제주도 마지막 날에 굉장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수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그리고 이 제주 선수들이 멤버도 좋고 화력이 뭐 강한 게 사실은 자타가 공인할 만한 지금 상황인데 권순영 선수라든가 또 조용영, 정훈 뭐 이런 선수들이 없을 때 제주의 특유의 어떤 그 세밀한
축구를 좀 잃어버리고 어떤 공격 전개가 좀 단조로워지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제주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좀 급해요. 더 좋은 찬스에서 좀 침착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성급한 플레이로 가다가 그것이 이제 무산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물론 제주가 전력이 좋고 사실 이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 선수들이 경기가 좀 안 풀릴 때 약간 이게 왜 안 되지,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노련하게 조금 중심을 잡는 침착한 플레이가 제주가 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마르셀로라든가 권순영 선수라든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선수들을 좀, 젊은 선수들을 좀 다독여서 잡아주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라운드 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K리그 팀의 그 AFC 챔피언스리그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니 지금 수원을 빼고는 사실 나머지 세 팀의 그 16강 진출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다가 수원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뭐 약간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가장 높으니까. 그렇죠. 수원은 아마- 그래도 네. 맑음, 제주 정도면 갬, 네. 울산은 아리까리, 예, 울산은 그리고 사실 서울은 흐림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왜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도 최소 두 팀 정도는 16강에 이렇게 딱 진출을 어쨌든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 네 팀 다 올라가는 네. 거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분위기에선 최선이 그래도 세 팀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최악은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아니 물론 지금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K리그 이제 자국리그 안에서의 이제 팀들의 사정을 봐도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K리그 시즌 초반 출발이 조금 다 어떻게 보면 좀 고만고만하면서 강력함을 보여주는 팀의 수가 좀 적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뭐 중국 팀들, 뭐 일본 팀들 전력은 지난 시즌보다 뭐 나아지면 나아졌지 못해졌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앙통 같은 팀도 이제 꽤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K리그가 뭔가 이런 문제는 빨리 좀 벗어나서 지금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 한 의원님께서 K리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금 흥분을 하셨는지 원래는 표준말만 쓰시는 분인데 아리까리 아리까리. 네, 이렇게 아리까리 나왔습니다. 표준말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저희가 다음에 다룰 때는 조금 더 활기차게 이 아리까리함이 많이 사라지고 우리 네 팀이 모두 다 올라가는 뭐 그런 결과,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얘기할까요? 좋겠습니다. 아리까리가 국어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싶다. 요즘에는요 네. 별의별 게 다 그냥 표준어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있다. 있다? 예, 아리까리. 아리까리? 지금 확인해 주실래요? 아리까리. 아리까리? 저 있어요. 제가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리까리가 표준어. 네. 여러분, 네. 왜? 표준말일까요? 웃잖아요. 표준말일까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웃잖아요. 자, 아리까리의 표준말은 알쏭달쏭입니다. 네. 네. 아리까리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말. 아리까리. 자, 2부에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